예. 우리가 그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를 한다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한일전. 그러면은 뭐 이거는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편이 돼서 응원을 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한일전 하고 있는데 눈치 없게 그 일본 편을 들고 있다. 그러면은 만약 술집에서 일본 이기라 했으면은 그 술집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정신 나간 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정치판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때, 물론 정치인 같으면 뭐 정당 만약에 국민의힘 당원이든가 그 민주당의 당원 같으면은 또 차원이 다르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인 아니면은 제3자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굳이 뭐 민주당을 편들거나 국민의힘 당을 편들 필요가 뭐 있겠나. 그냥 저는 정치를 바라볼 때는 그 어릴 때 만나방에 가서 무협 소설을 읽듯이 그냥 니 편 내 거 없이 단지 뭐 주인공이 좀 마음에 들면은 아이고 주인공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뭐 무협지를 읽듯이 정치도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재미가 있다. 어느 한쪽을 편들어 버리면 그만 재미가 반감되죠. 그래서 저는 정치 이야기 할 때 항상 어느 편도 들지 말고 그냥 즐겨라. 그냥 즐겨라 말하고 싶어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닌가. 좋다 하면은 뭡니까? 그 반대급부로 나쁘다가 나와버렸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불교에서 하는 말이 좋은 일보다가 없는 일이 더 좋다. 왜?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분별을 일으켜 버리면은 벌써 지옥이 하나 생겨버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최근에 좀 그 관심이 가는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정진상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패널을 내세웠으면은 그 국민의힘 평가 민주당 편을 확실히 해갖고 패널을 내세워야지. 그래야 1대1이 되는데 그 보수 패널이라고 말로 하면서도 실제로 거기 나가서는 오브레 그 국민의힘에서 100% 당원의 힘으로 뽑겠다 하는 거기에 비난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그 2대 0이 돼버리지 않소. 1대1이 되고 자기가 보수 패널이라는 사람을 내세우고 그 다음에 진보 패널이라는 사람 내세워갖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래갖고 그 말에 뭐 맞다 안 맞다 막 그러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장성철 시라. 장성철이가 이제 그래 좀 도대체 무슨 이야기 했는가 싶어서 제가 봤어요. 보니까 MBC 라디오인가요? 거기서 그 패널 2명하고 장성철하고 아나운서 그러니까 3대1이죠. 어느 날 순간부터 MBC가 왜 그 민주당 편을 들고 그 열린당을 국민의힘을 까는지 진짜로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그 방송국이랑은 정말 공평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MBC는 누가 뭐 봐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편파 방송을 하고 있다. 자기들은 뭐 아니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그 아나운서 한 명과 패널 둘과 장성철 넣어서 이제 그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제가 국민의힘에서 100% 당권으로 그 당대표를 뽑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 됐어요. 그런데 장성철이는 보수 패널인데 첫 마디가 망조가 된 거죠. 국민의당 그 망조가 된 거죠. 그래갖고야 총선 때 어떻게 표를 모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쫙 이제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누가 봐도 그 보수를 대변하는 패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진석이죠. 그 비상대책위원장 그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 3대 0이 돼버렸어요. 아니 아나운서까지 포함하면 그 사회자까지 포함하면 4대 0이 돼갖고 방송국에서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방송을 내보냈어요. 그러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성철이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지나고 다른 어젠가 어떤 다른 이제 또 CBS인가 거기에 나왔는데 라디오에 나서 하는 말 자기를 보수 호소인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까지 내가 보수 농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우파로부터 공격을 받아갖고 내가 호소인이 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러나 자기가 MBC에 나와서 자기가 내뱉어 놓은 말은 누가 들어도 그거는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것이고, 나머지 세 사람의 패널들과 같은 의향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장성철 그분의 이야기로는 내가 지금까지 보수 팬이 돼갖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오늘은 내가 생각해 볼 때, 비록 내가 보수 우파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보수 우파가 잘못하는 것은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파 좌파를 이렇게 동등하게 내세우는 게 아니고, 만약에 MBC나 KBS나 YTN이나 다 좌파행인데, 그 사람들이 토론회를 벌일 때 주제를 정한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100% 당권으로만 당원들의 투표로만 하겠다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찬성하시는 분을 패널로 잡고 반대하는 분을 패널로 잡고 이래갖고 토론회에 내세워야지 1대1이 되지 않겠습니까? 1대1로 하든가 2대2로 하든가. 그게 정당한 이야기지. 그냥 주제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수 농객 2사람, 진보 농객 2사람 이래갖고 4사람을 앉혀놓고 토론을 벌였는데, 진보 농객 중에서도 이거는 아무리 내가 우파지만은 우파가 잘못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싶다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거를 좌파다 배신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습다 이런 얘기. 그러면은 내한테도 만약에 턱 물었을 때 윤석열이, 저도 근본적으로는 윤석열이 팬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팬이지만 윤석열이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행안부 장관을 자르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해서 나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갖고 유튜브에 그런 토론이 벌어지면 나는 그 밑에 댓글로 꼭 한마디 합니다. 장관을 잘라라. 장관 자르고 총장 잘라라. 저는 비록 나름대로 우파라고 해도 우파 쪽에 조금 더 기울이나? 전 종교도 없는데도 누가서 만약에 당신의 종교가 뭐냐 하면 기독교는 아니고요. 약간 불교 쪽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은 하는데, 그 정도의, 정도인데, 자기가 우파라도 우파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언론의 자유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우파 농객이냐 좌파 농객이냐 해서 2사람을 내세우지 말고 어떤 주제가 있으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자 반대하는 자 그것을 사전에 물어보고, 당신은 100%에 찬성합니까? 나는 찬성해요. 하면 그러면 5분 토론회 하는데 나와서 자기의 의견을 좀 말해주세요. 또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것에 의견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래야 공평한 거지. 평상시에 우파니까 우파 나와서, 좌파니까 좌파 나와서 이야기하시오. 그럼 우파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우파의 대표로 나왔으니까 잘한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된다면 그거 참 괴롭잖아요. 그런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제 의견을 굳이 말하자고 하면 앞으로는 어떤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에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를 골라가서 토론회에 내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하다 보니 또 시간이 훅 갔고, 임재선
선사 이야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깨달음 이야기. 이 양계동산이 그 시내 그 다리를 건너다가 다리 밑에 저기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턱 깨쳤어요. 깨치고 나서 오도성을 지었는데 나는 처처에서 그를 보지만 그는 나를 보지 못한다. 이런 오도성을 지었어요. 이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불이법문, 뭐가 불이법문입니까? 그 누굽니까?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유마거사가 그 뭐 이제 그 제자들이 그 석가모니 제자들이 유마거사 백문안을 쫙 갔을 때 그때 그 유마거사가 던진 화두가 불이법문 아닙니까? 불이법문에 대해서 각자 한마디씩 쭉 이야기해 보시오 하고 쫙 했을 때 그때 왔는 사람들 다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유마거사님도 한마디 하시죠.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합장을 하고는 침묵을 양구를 했다. 침묵하는 걸 양구라 그러더만. 그러니까 그때 무슨 누군가 그 문수보살인가? 아이고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 불이법문을 들었는데 그럼 들으면 뭐 할 거야? 저도 그 글을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이법문이 뭔지, 침묵하고 있는 게 불이법문인가? 분별하지 않는 것이 불이법문인가? 그 임재선사의 강의를 하고 계시는 성본 스님의 설법을 들으면서 이게 불이법문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근 원통, 간자재보살, 간세음보살, 세음 들었다 아닙니까? 간세음보살이 소리로서 깨쳤다. 그래서 이근 원통인데, 만약에 성본스님도 표현하듯이 간세음보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간세음보살이라고 말할 때 그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른 자입니까? 같은 자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간세음보살이라고. 간세음보살 내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듣는 자가 있다 아닙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들었어요. 간세음보살이라고 내가 말했어요. 그러나 듣는 자가 있어요. 말하는 자 이 자가 누구냐? 그럼 듣는 자는 누구냐? 나는 처처에서 그 자를 보지만 나락하면은 아상을 말해도 되지 않을까? 그 자는 가만 무의진이 참나가 아니 되겠습니까? 아상은 처처에서 참나를 보지만 참나는 나를 보지 못한다. 왜? 태양이 내리 비추잖아요. 우리는 그럼 태양이 햇빛을 짱짱 내리 쬐을 때 중생들은 다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면 태양이 짱짱 내리 쬐을 때 여기는 열이 조금 더 필요하구나 싶어서 거기는 더 열을 많이 주고 이쪽에는 땀을 뻘뻘 흘리니까 이쪽에는 열을 좀 덜 주자. 태양이 분별합니까? 분별 안 합니다. 분별 안 하고 그냥 대상이 없어요. 태양은. 그냥 자기의 본분사를 행하고 있을 뿐이죠. 자신의 본분사를 행하고 있을 뿐이라. 누구를 대상으로 두지 않았어요. 경계가 없다는 거. 나는 처처에서 그를 만나지만 그는 나를 보지 못한다. 왜? 그 경계가 없으니까. 그거는 뭡니까? 참나는 경계를 갖지 않는다. 그럼 분리, 둘이 아니다. 내가 나랑 무의지니까 둘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둘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부처와 부처가 되어버리죠. 부처와 부처 간에는 경계가 없지요. 하나는. 그게 하나입니다. 그게 불입니다. 내가 부처 되지 않고는 부처를 만날 수가 없죠. 내가 부처가 됨으로써 부처를 탁 만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냐? 스스로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정법을 배워야 된다. 정법이란 게 뭐냐? 지금 여기서 시절 인연을 만나갖고 자신의 지혜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것. 산에 가면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한테 물어봤어. 소나무 네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자라고 있나?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그냥 지금 여기서 자신의 본분선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소나무. 여름이 오면은 또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또 봄이 오고, 봄이 오면 또 여름이 되고, 시냇물은 졸졸졸 흘러가고, 하늘에 구름이 떠 있고, 참새가 째작거리고. 이게 불법이죠. 이 불법을 알아야 이 자신의 망상, 아이고 참 번뇌망상 때문에 안 된, 그 번뇌망상이 바로 자각입니다. 번뇌망상을 자각하는 것, 그게 깨달음이죠. 내가 이 번뇌망상을 탁 자각할 때 그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그 기준점이 정법이고 불법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익혀야만이 장성철 소장하고 장성철 소장이 일으켰는 그 보수 농객이 나와서 왜 진보 농객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느냐, 뭐 이렇게 휩쓸린, 그러니까 임재가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옷을 입으면은 옷에 자꾸 시비를 건다. 옷이란 게 뭡니까? 언어 문자에 불과하다. 언어 문자에 매달리 갖고 성철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말씀. 뭐라 하더라고요. 꿈속에서도 뭐 화두를 든다든가 정말 그래 됩니까? 또 어떤 큰 스님도 아이고 나는 딴 건 다 듣는데 잠자면서 그 화두는 안 들려주던데 뭐 이런 식으로 그 말에 나는 놀랐어요. 그런 큰 스님도 언어 문자에 매달리가 있다. 성철 스님이 말했다고 해서 성철 스님의 말에 매달리가 있다. 부처님도 돌아가실 때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 아이고 우리는 이제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법등명이라잖아. 법을 등불 삼아서 살아가.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정법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